프롤로그 말하지 말았어야 할 이름. 나는 아직도 그 이름을 혼잣말로 부르지 않는다. 부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. 그 일은 갑자기가 아니었다. 조용했고 오래 준비됐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서 자라났다.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. 침묵도 선택이라는 걸. 일장 집안의 가장 조용한 방. 결혼 후 처음으로 살던 집에는 유독 조용한 방이 하나 있었다. 시어머니가 떠난 뒤 남겨진 방. 나는 그 방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었다. 사진 액자, 낡은 수첩, 말걸 상대를 잃은 가구들. 그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오래 마주쳤다. 이장 감사와 오해의 경계. 그는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. 고생이 많구나. 그 말 한마디가 그때의 나에게는 너무 컸다. 집안에서 누군가 나를 이름으로 불러준 건 오랜만이었다. 감사는 언제부터 기대가 되었을까? 3장 말이 길어지는 저녁. 저녁이 길어졌다. 차가 식는 속도보다 대화가 느려졌다.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다. 그의 젊은 시절, 나의 미뤄둔 꿈, 누군가의 아내와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 시간만큼은 잠시 옆으로 밀려났다. 아무 일도 없었다. 그런데 모든 게 있었다. 4장 넘지 말았어야 할 선. 선은 감정으로 넘지 않는다. 생활의 틈으로 스며든다. 그날들도 특별하지 않았다. 아침은 늘 같았고, 점심은 각자의 자리에서 먹었고, 저녁이 되면 집안의 소음이 잦아들었다. 문제는 남은 시간이었다. 집에 사람이 줄어들고 말을 걸 사람도 줄어든 시간. 나는 그 시간에 늘 정리를 했다. 서랍을 닫고 유통기한 지난 약을 버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다. 그는 그 시간을 피해 다니지 않았다. 신문을 접고 안경을 벗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. 대화는 실용적인 말로 시작됐다. 이건 어디에 두면 되겠나? 날이 쌀쌀하네. 그 말들 사이에 의미는 없었다. 그래서 위험했다. 어느 날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. 그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. 그 침묵이 편했다.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. 그때 처음 알았다. 이해받는 느낌은 설명이 필요 없을 때 온다는 걸. 나는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않았다. 그렇게 부르면 너무 정확해질 것 같아서.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. 말하지 않은 규칙이었다. 밤이 깊어지기 전에는 차를 더 끓이지 않는다.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. 누군가 오면 자리를 바꾼다. 규칙이 있다는 건 이미 선이 흔들렸다는 뜻이었다. 나는 그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. 어느 저녁 그의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. 언제 다치셨어요? 그는 짧게 말했다. 오래됐지. 그 한마디에 나는 묻지 않았다. 묻지 않는 게 배려라고 믿었다. 하지만 배려는 종종 회피였다. 그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다 아주 잠깐 멈췄다. 닿지 않았다. 닿을 이유도 없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. 여기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. 그리고 동시에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도.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. 말도 손짓도 없었다.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다.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. 이건 실수가 아니다. 실수라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야 한다. 그 생각이 나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다. 오장 집안의 소리들. 집은 여전히 같은 소리를 냈다. 밥솥이 김을 뿜는 소리, 시계 초침 소리,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. 나는 소리를 피했다. 발소리가 들리면 먼저 움직였고, 문이 열리면 괜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다. 식탁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. 말은 줄었고 침묵은 길어졌다. 죄책감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. 사소한 일상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든다. 나는 내가 변한 걸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다. 하지만 비밀은 사람의 리듬을 바꾼다. 걸음 속도, 숨 고르는 타이밍, 말끝을 흐리는 습관까지. 6장 들키지 않았다는 착각. 아무도 묻지 않았다. 그래서 나는 안심했다.
사람들은 보통 의심이 생기면 묻는다고 믿는다. 나는 그 믿음에 기대어 하루를 버텼다. 하지만 묻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다. 어느 날부터 집안의 대화는 필요한 말만 남았다. 밥 먹었어? 늦을 거야. 말은 줄었는데 표정은 늘어났다. 나는 그 변화를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했다. 그의 시선은 예전보다 짧아졌다. 마주치면 바로 피했고, 피한 뒤에는 괜히 다른 곳을 정리했다. 나는 그걸 배려라고 불렀다.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자는 배려. 하지만 배려는 의심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쓰는 이름이었다. 밤이 되면 잠들기 전에 시간이 길어졌다. 불을 끄고도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.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.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. 그 문장을 처음 떠올렸을 때 나는 스스로 놀랐다.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.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달라졌다. 휴대전화는 항상 같은 자리에 두었고 벨소리는 낮췄다.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비해 하루의 동선을 미리 정리했다. 준비한다는 건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. 어느 오후 그가 나를 불렀다. 잠깐 이야기 좀 할까?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.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손이 차가워졌다. 하지만 이야기는 날씨와 병원 이야기로 끝났다.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앉아 오래 웃었다.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보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게 된 나 자신이 더 무서웠다. 그 후로 나는 자주 생각했다. 들키지 않았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까?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뜻일까?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날을 살았다. 그게 가장 현실적인 착각이었다. 실장 말하지 않은 선택. 그날은 특별하지 않았다. 그래서 더 분명했다. 아침에 일어나 같은 컵에 물을 따랐고 같은 창을 열어 환기를 했다. 집은 늘 그렇듯 정돈되어 있었고 어제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.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. 오늘이 아니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. 말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. 점심 무렵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.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, 물이 끓는 소리. 그는 평소보다 오래 거기에 서 있었다. 나는 그걸 우연이라고 믿지 않았다. 차 한잔 할까? 그의 말은 평소보다 낮았다.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대답을 하면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아서. 찻잔이 식탁 위에 놓이는 동안 우리는 마주 보지 않았다. 그 침묵은 이야기를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침묵 같았다.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. 들킨 게 아니라 서로 더 이상 속이지 않기로 한 순간이라는 걸.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. 대신 찻잔을 한 번 더 밀었다.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.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었다. 나는 그제야 내 손을 보았다. 잔을 잡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다. 괜찮아요.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 끄덕임이 허락인지 종결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. 그 순간 나는 말할 수 있었다.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. 집의 공기, 식탁의 자리, 내가 불리던 호칭까지.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는 이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도.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. 말을 꺼내기 직전의 숨.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.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들어왔다. 시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.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다. 차 씻겠다.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됐다. 나는 그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. 말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큰 선택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. 밤이 되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.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처음으로 분명히 생각했다. 이건 사랑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다. 내가 선택한 침묵이었다. 그리고 침묵은 사라지지 않았다. 다만 다음날의 일상으로 모습을 바꿨을 뿐이었다.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있고 여전히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다. 하지만 나는 안다. 그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.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선택의 무게는 끝나지 않는다.